다육이로 부탁의 채널에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밖에는 영하 6도, 베란다 온도는 5.5도, 습도는 2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그 일요일에 키핑장을 가서 제 다육이들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난 다육이를 왜 이렇게 못 키우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 코타로우가 생장점이 새로 생길 때 예전에 잎은 좀 긴데 새로 생기는 잎이 너무 짤뚱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거를 못 키운다 생각했어요. 다른 뭐 이렇게 이유를 생각해 보거나 그러지 않고, 나는 다육이가 왜 이렇게 못나게 크지? 왜 이렇게 안 예쁘게 크지? 특히 얘도 보세요. 얘도 지금 보면 요 때는 요런데 그 전엔 잎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지금 달라진 거죠. 얘는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얘가 크는 성장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전 잎은 긴데 새로 나오는 잎들은 이렇게 짤뚱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게 다육이 입장에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 나는 얘들을 왜 못 키우지? 나는 해준다고 다 해주는데, 해줄 만큼 해주는데 내가 왜 그러지?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 먼로 변이는 이게 이제 다른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얘는 멀쩡한 애를 적심을 한번 하고 생장점이 너무 예뻐갖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음날 제가 다시 꼬집어 뜯어서, 얘가 꼬집은 건데 꼬집기가 실패한 거예요. 보통 꼬집으면 생장점이 없어져야 되고 주변으로 여러 개의 이제 애기들이 나오는데 잘못 꼬집은 거예요. 생장점이 그대로 그냥 제거가 되지 않고 그냥 잎만 뜯어낸 것처럼 돼서 얘가 원래 나오던 그 얼굴 생장점 하나로 그냥 이렇게 그냥 얼굴이 그대로 올라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이게 너무 다행이야. 너무너무 다행이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얘는 그래서 지금 성장 속도가 여기 새로 나오는 잎하고 원래 있던 잎들하고 이렇게 모양새가 조금 저렇게 다른 그런 모습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의 반응이 나도 그래서 왜 그랬는지 궁금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렇게 나오니까 진짜 야물딱지게 다져지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되게 좋았다, 이렇게 반응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못하고 얘가 다져진다, 야물딱져진다 이런 생각보다는, 왜 옛날에 있던 잎하고 새 잎하고 모양새 밸런스가 너무 안 맞으니까 전 그 자체가 안 이뻐갖고 그게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 다육이 왜 이렇게 키워? 난 내가 다육 생활 이렇게 했는데 나 아직까지 이렇게밖에 못 키우나? 막 이런 생각들을 되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육이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밖에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크는 게 맞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성장세가 정말 이제 내 환경에 맞게 나의 그 스케줄대로, 그러니까 지가 오죽 알아서 그 스케줄대로 그거를 이렇게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똑똑한 녀석들. 물 준 이 다육이들 결국엔 또 못 들어갔어요. 어젯밤에 나와봤어야 되는데, 어머, 우리 수연이 어떻게 하면 좋아? 왜 그러는데? 어머, 여러분, 수연이가 아예 모르겠다. 이 캔디케이 금도 물 줬더니 생장점 주변에 녹빛 올라오는 거 보세요. 그렇게 막 다 죽어가게 세상 찌글찌글하게 못난 얼굴을 하고 있더니만, 이제 물을 줬더니 지금 완전 생글생글해갖고 녹빛이 막 올라오고, 요 요 녀석도 지금 근데 포화 상태인데, 요 녀석도 일단은 아이고 안 되겠다. 일단은 뭐 1단이고 2단이고 어디 갈 데가 없네. 몰라. 어떡하? 잠깐만요. 일단은 여기다. 또 잠깐만 거기 있어. 이거 내고 네 자리 가게 해줄게. 이렇게. 자, 모모카 금도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입장 안쪽에 입장에 힘이 넘칩니다. 힘이 넘쳐요. 그리고 저면건설한 그 물 높이가 지금 보이죠? 이렇게 여기에서 수연이 생장점 주변으로 지금 잎을 어마무시하게 벌리고 있죠. 이게 햇볕을 받아야 돼 라는 강한 의지예요. 햇볕이 너무 세면 내가 이렇게 강한 햇볕에 죽겠구나, 다 죽겠다, 온몸에 수분을 다 빼앗기겠다, 이렇게 해갖고 얘네들이 싹 오물어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가 부족하면은 나 이러다가 내가 또 죽겠구나 싶어갖고 햇볕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도장이라고 하는 이 현상들이 생겨요. 뒤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잎을 최대한 펼쳐서 햇볕을 광합성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육이들을 이제 그런 실험을 했었대요. 선인장 다육식물연구회에서 얘네들이 햇볕을 많이 받는 곳에 있는 다육들은 어떠냐면은 햇볕을 조금만, 그러니까 막 그 많은 햇볕량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엽록소, 엽록체 이제 이런 그 구조로도 광합성이 충분히 일어나고 생존에 필요한 영양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조금만 일하고 효율을 높이는 이제 그런 구조로 딱 바뀌었는데 그런 애가 어느 날 베란다 안쪽으로 딱 들어와서 해가 부족해. 이미 나는 고효율을 위해서 그 많은 그 광합성을 하는 공장들을 70% 문을 닫았는데 30%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오니까 100% 풀로 가동해야 돼. 해가 부족해서 이게 안 돼. 그러면 이 다육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순간 얘네들이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이제 왜냐면 너무 조금만 일할 애들이 없는데 해가 너무 부족해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순간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해가 많은 곳에서 왜냐면 그건 거리대에서 베란다 안으로 철수하는 경우도 그렇고요. 재배 농장, 판매 농장에서 우리의 베란다로 왔을 때랑 환경 그러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얘네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차광을 해갖고 그렇게 키워야 되냐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해도 결과는 오히려 순차적으로 이 빛 부족 공간에 활용을 해서 순차적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보다도 최대한 햇볕을 많이 보게 해준 다음에 그냥 이런 환경으로 들어오는 게 결론적으로는 더 낫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의외죠. 네,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대한 해를 많이 보여주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는 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해가 많이 있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갑자기 딱 왔을 때 얘네들이 사실은 진짜 해를 많은 환경에서 적응했던 애들이 해가 부족한 데 오면 힘들어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놓고 들어오는 게 더 낫다라는 그 결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순차적으로 햇볕량을 조금 줄여가면서 얘네들 적응을 시켜야 되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이제 그런 어떤 결과들이 뭐 이렇게 의미 있게 적용될 만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원래 그렇게 하는 게 그거는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얘네들을 거리대에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베란다 안쪽으로 옮겨올 때 거리대 차광률을 뭐 80%까지 높인 다음에 적응을 시켜서 베란다 안쪽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풀선 그냥 최대한 해를 보여줄 수 있게 한 다음에 들어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제가 요즘에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다육이가 예쁘냐 예쁘게 컸냐 지금 이 모양이 예쁜가 라고 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햇볕 많이 봐갖고 막 햇볕 많이 보면 여러분 진짜 거칠게 물이 들거든요. 상처도 많고 근데 그런 예쁨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곱상하고 통통한 그런 예쁨이 나도 이제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다 보니까 햇볕에 대한 차광률, 그다음에 햇볕이 필요한 게 진짜 어느 정도 필요한 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다육 생활을 한 4년 차 이상 정도만 하신 분들은 그래 노지 땡볕, 거리대 땡볕이 한여름 땡볕, 진짜 봄, 가을로 그 시작되는 강한 햇볕들이 결코 다육에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의심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이분들이 경험으로 그러니까 햇볕이 좋은 테이블에서 키워보고 그렇지 않은 곳에도 이렇게 켜보는데 오히려 해가 조금 덜 드는 곳에서 이 다육들이 통통하게 살이 오르면서 컴팩트하게 이제 살집이 오르니까 이렇게 성근성근했던 애들이 살이 오르니까 빵빵해지잖아요.
있잖아요. 그게 예쁜 거예요. 그 예쁜 모습 때문에 고민들을 하는 거죠. 내가 다육이를 꼭 햇볕이 딸딸딸딸 이렇게 드는 그런 곳에서 키웠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제 이제 키핑장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니 이것 좀 봐라. 여기 해가 부족한데 웃자라지도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예쁘게 큰다? 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디였냐면 해가 진짜 잘 안 드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다육들이 아직까지는 웃자람보다는 거기에서 살이 찌는 거예요. 해가 이제 막 이렇게 들어대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그쪽에서 애기들이 살이 통통하게 올라가지고 진짜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재배 농장에서 왜 우리 왜 2,000원, 3,000원, 7,000원, 8,000원짜리 다육들 출하할 때 정말 예쁜 모습으로 출하가 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이것 좀 봐. 해가 부족한데도 이렇게 크고 웃자라기 좋아하는 니크사나가 여기에서 이렇게 통통하게 예쁘게 큰다? 제가 이렇게 했더니 그 언니가 바로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맞아. 내가 테이블 밑에서 다육들을 좀 키워봤는데 그렇게 이뻐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 그러면 다육들이 반그늘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 더 잘 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저는 그건 아니고 뭔가 묘하게 습도라든가 아니면 온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어떤 시간도 중요해요. 얼마나 거기 머물러 있었냐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미묘한 우리가 아직 미처 체크하지 못한 그런 미묘한 조건들이 거기에서 그 다육을 예쁘게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이걸 제일 잘하는 곳이 어디냐면 재배 농가예요. 판매 농가는 더 이상 성장에 치중하지 않아요. 재배 농가가 성장에 치중을 하면서 예쁜 최상품으로 성장시켜서 여러분께 출하를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그 출하되는 다육들이 막 웃자라고 막 이런 경우는 좀 그렇지만 보통은 통통하고 녹빛인데도 통통하게 웃자라지 않은 모습들로 다육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가 최상의 이런 어떤 그 관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출하를 하기 위한 이 그런 때의 다육들을 키워내는 방법이 꼭 강한 햇볕이 아니구나. 여름에는 한여름에 이제 그 고온기에 뭘 연구를 했냐면 다육이가 상품 가치가 최상의 구조가 어느 만큼의 햇볕 차단율이냐 기본은 차단이고 여름에는 얼마만큼의 차단을 했을 때 얘네들이 예뻐질까 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95%였어요. 고온기에. 차광을 한다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직광으로부터 다육들을 일소 현상에서의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얘네들이 고온기에 생리장애를 일으키는 부분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차단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온도가 높아졌어.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열에 의한 것도 있고 빛에 의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차광을 해도 만약에 열이 들어온다면 열로 인해서 얘네들이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35도가 넘어가면 얘네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광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여러분들 직광으로부터 일소 현상을 막아내는 게 아니라 고온의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온도를 낮추는 데에도 초점이 있고 그렇게 해서 고온기, 생리장애 현상을 일부라도 조금 줄이게 하기 위해서 여름 차광이 필요했던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다육 생활을 1, 2년 차에는 한여름에도 햇볕이 아까워갖고 차광을 안 했어요. 그러니 얘네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죽을 맛이었겠어요. 그래서 이 다육이 판매하는 재배 농가는 완전 방법이 다르니까 판매하는 이제 농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햇볕보다 더 중요한 건 통풍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본인들은 계속 차광을 하면서 관리를 하잖아요. 판매 농장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광량이 최소화는 얘가 빛을 어느 정도 조건은 채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통풍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아직도 저는 기우뚱하고는 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는 어떠냐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와서. 이제 햇수로 5년 차거든요. 이 5년 차인 제가 이제 와서 그럴 수도 있겠다. 햇볕이 100, 통풍이 100이라면 나는 뭘 선택할까?
그러면 통풍 100, 햇볕 50으로 줄여서도 얘네들을 어느 정도 예쁘게 키울 수 있겠구나. 오히려 그게 얘네들을 더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께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항상 우리가 베란다에서는 햇볕이 부족해서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통풍은 문만 열어놓는다고 해서 통풍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공적으로 선풍기라도 돌려서 얘네들이 이 그 바람이 순환이 되게 만들어서 얘네들 이 지금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통풍, 겨울에도 여름에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통풍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먼저 아직도 안 하고 계시다면 한번 그렇게 해서 키워보시고 효과가 있다면, 아, 내가 진짜 빛 부족에 이렇게 시달리는데 통풍으로 해결하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결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풍기 한 대쯤은 돌릴 수 있잖아요. 자, 얼마만큼 컸나 검사합니다. 아우 예쁘고 기특하고 신기한 것 같으니라고. 그때는 빨긋빨긋했었는데 지금은 제법 베이지 톤으로 색감이 바뀌었어요. 성장을 하느라고. 아이고 이렇게 하느라고 힘들어가지고 세상에 그랬었어. 자, 기대해 보가스. 보면은 여보세요, 자구들 달아준 모양새가 목대에서 이렇게 자구를 달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녀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 번씩 목대에서 새끼들을 이렇게 내주는 때가 오나 봐요. 지금 이 녀석들이 봄이라는 거죠. 봄이 온다는 거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죠. 이 꽃대가 보통 봄에 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꽃대가 실제로 필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꽃망울이 탁 터졌다고 해서 바로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뭐야 요 녀석들이 세상에 한겨울에 꽃을 펴, 실제 꽃 피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셔요. 이렇게 애기애기한 애들 꺾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어느 정도 커야 돼요. 왜요? 얘는 지금 로제트가 온몸을 다해서 이 개화 호르몬을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꽃대를 올릴 수 있는 데서 지금 막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모주가 막 개화 호르몬이 엄청나. 근데 이걸 제거를 해버렸네. 얘가 꽃을 펴야 되는데 이 꽃에 지금 엄청나게 몰려 있을 건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애들이 못 가고 어디로 가요? 다른 데로 가겠죠.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이게 시간, 그러니까는 빛과 그 다음에 온도로 얘네들이 꽃을 이제 더 이상 피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약간 미묘한 그런 시그널을 탁 받을 때, 저는 그때 제거하면 더 이상 나지 않을 것 같은데, 미리미리 제거하면 얘네들이 지금도 아직도야 이렇게 하면서 꽃대 폭탄 나온다고 하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기다려주세요. 다육이 망가질까봐 이렇게 하는데 회복해요.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회복하고요. 러블리 로즈님은 항상 모든 꽃을 다 봐요. 그래도 다육들 예뻐요. 그러니까는 너무 그 순간만, 이 순간은 당연히 꽃대를 올리면 그 순간은 미워지죠. 제거 키스 오브 파이어였나? 프란체스카였나? 제 건 요렇게 생긴 다육이가 있었는데, 얘가 꽃대를 진짜 이 롱기시마 종류들이 꽃대를 길게 올리지 않고 짤뚱하게 이렇게 붙여갖고 어마어마하게 꽃대를 올리거든요. 갖고 냅뒀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잎이 3장인가 남겨놓고 소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후회했거든요. 진작 잘라줄 걸. 근데 그해 이제 작년 가을이죠. 가을이 되니까 살이 통통하게 올라갔고 원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꽃대는 관리를 잘못하면 진디도 끼죠. 깍지 오죠. 개미 끓죠. 그렇거든요. 지저분해지죠. 왜냐면 꽃대가 렉타라고 하는 꽃물을 줄줄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게 닿은 자리가 먼지도 낄 뿐더러 그걸 관리가 안 되면 거기에 이제 뭐가 끼냐면은 곰팡이가 끼니까. 그러니까는 그건 좋지 않아요. 그것도 좋지 않은데 꽃대에 너무 예민하지 말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햇볕이 좀 들 때까지 제가 베란다에서 이렇게 놀고 있네요. 저는 이제 출근해야 됩니다. 저 이따 후에 순차로 업로드되는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